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간다면 어떤 진단,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임상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하겠고요. 또 신체 검진, 그러니까 관절 평가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절이 침범됐고 또 몇 개의 관절이 침범됐고 이제 관절의 압통이나 부종과 같은 그런 신체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 추가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류마티스 인자, CCP 항체와 같은 이런 자가 항체 검사가 좀 피검사에 들어가고요. 또 질병의 활성도, 그러니까 관절염의 활성도를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ESR, CRP라고 하는 이런 염증 검사도 피검사로 확인을 하고요. 일반 혈액 검사나 간 기능, 콩팥 기능과 같은 검사도 이제 약물 사용을 위해 같이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영상 검사로는 증상이 이제 동반된 관절에 대한 엑스레이나 이제 관절 초음파 검사를 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가 아무래도 가장 간단하고 또 이제 가장 저렴한 검사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검사이고 연부 조직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염증 소견을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 이게 염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관절강이 좁아지고 골밀환이 생기고 또 이 관절에 강직이 온다던가 이런 관절의 손상 변형이 온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염증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관절 초음파 검사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활막염이 특징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활막이 증식되고 관절의 액이 증가가 되고 또 급성 염증 소견인 이제 신생 혈관이 증식이 되고 뭐 그 주변 연부 조직의 변화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바로 진료실 내에서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 좋은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MRI도 필요한 경우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조금 비싸고 진료실 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 또 검사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경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조기에 약물 치료를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가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염증을 잘 조절해서 환자의 통증을 해소를 하고요. 관절이 더 손상되는 걸 예방을 하고 관절 기능을 잘 유지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느냐? 진단이 되면 항류마티스 약제를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해라 라는 게 지금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항류마티스 약제 중에서 어떠한 약제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느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고 저희가 MTX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제입니다. 이 MTX라고 하는 약제를 가장 1차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MTX 약제를 먹을 수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를 투여를 할 수 있고요. 경구로 복용을 하는 약제이고요. 이러한 다른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에 어떤 약제들이 있냐라고 하시면 이러한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나 잭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는 이제 화학적인 공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화학적인 구조를 동일하게 재현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약제인데요. 이제 생물학적 제제는 이런 화학적 공정이 아닌
이러한 약제는 합성항 류마티스 약제랑은 다르게 이제 주사제 치료제이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염증 물질로 TNF 이런 종양괴사인자, 인터루킨 6 이런 걸 타겟으로 하는 이제 약제들이 이제 생물학적 제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약가가 비싼 단점은 있죠. 이런 생물학적 공정 과정 때문에 약가가 조금 비싸고 또 이제 보험 기준을 조금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제한점일 수 있고요. 그래도 효과 측면에서는 염증 조절뿐만 아니라 관절 손상, 변형을 예방하는 면에서도 합성항 류마티스 약제보다는 네, 이런 생물학적 제재 치료가 네,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네,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잭 억제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 이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는 체내 효소인 잭의 활성화를 억제를 해서 결국 관절의 염증 반응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 잭 억제제 중에서 젤잔즈라고 하는 약제가 시판 후 임상 시험에서 항 TNF제와 비교해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이나 이런 악성 종양의 위험이 좀 증가된다고 보고가 돼서 작년 9월 저희 나라에서도 젤잔즈뿐 아니라 나온 이제 올루미언트나 림버크 같은 모든 잭 억제제에 대한 이제 허가 사항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65세 이상이거나 이런 심혈관계 고위험자이거나 아니면은 악성 종양의 위험이 조금 있는 그런 환자에서는 이 약제를 1차가 아니라 이런 항 TNF제 같은 이런 다른 생물학적 제제를 우선 사용을 하고 이후에 2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허가 사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치료분에서 일단 약물 치료가 주로 이루는데요. 모든 환자분들이 어떤 약을 먹기 시작하면 네. 다른 부작용 때문에 상태가 좀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네. 있잖아요. 류마티스 맞습니다. 약제는 네. 어떤가요? 네, 저희가 치료에 약물 치료의 1차 목표를 관해라고 하는데요. 이제 관해는 약물을 지속 유지하면서 아까 이제 관절의 통증과 부종과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증상이 없고 또 관절 손상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해가 오랜 기간 이제 유지가 잘 되면 약제를 줄이다가 네, 중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의 위험인자라던가 동반 질환, 이제 관절의 이 진행 정도, 또 호전 양상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약물을 지속 사용을 할지 또 중단을 할지는 치료하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중단을 해볼 수는 있는데 중단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발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전과 유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약을 감량을 하고요. 네, 감량하다가 괜찮으면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환자분들이 자의로 좋아졌다고 그냥 약을 끊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전에 썼던 약의 용량으로 질병 활성도가 조절이 되지 않을 만큼 질병 활성도가 많이 높아져서 온다거나 그 사이에 관절이 더 많이 손상돼서 이제 오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의 용량을 줄이고 또 약을 중단하는 부분은 꼭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실 것을 네,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네.